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밤늦게 뜬 코어팀 및 메가 모더 정보를 통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뭔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밤사이에 새로운 느낌, 새로운 내용들이 좀 떴는데 일단 한번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 효율부 정책의 블록체인 활용을 모색했다 해가지고 미국 정부 효율부 DOG 수장인 테슬라 설립자 일론 머스크가 정책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논의를 시작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 강화 노력과도 연관돼 있다. 머스크는 디지털 원장 기술 DLT를 활용해 연방 정부의 비용 저감과 사기 및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DOG 측이나 백악관 공식 논평은 없는 상태다 해가지고 트럼프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민코인 트럼프와 멜라니아를 발행하기 위한 체인으로 솔라나를 선택했지만 DOG 블록체인 채택과 관련 어떤 체인을 사용할지는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이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1월 29일 커뮤니티 데이 진행해서 올해 비전 등 소개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1월 29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때 한다고 하니까 리플의 올해 비전 이거에 따라 또 가격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크립토 차르 암호화폐 업계 규제 명확성 확보할 것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규제 명확성이다. 디지털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다. 증권형, 상품형이 있는가 하면 NFT나 민코인 등 수집품 형태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뭔가 암호화폐 수도가 돼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미국이. 그래서 좀 더 뭔가 비전 있는 미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과 암호화폐를 좀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강력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주피터, 솔라나 자산 추적기 소나워치를 인수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델리티 솔라나 구인 게시판에 수석 엔지니어 채용 광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피하기에는 너무 큰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인 게시판에 수석 블록체인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제 파이코인의 본격적인 내용들인데 360.2만 팔로워, 드디어 36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365.6만 팔로워 차이는 여전히 좀 나는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 우디라이트가 올린 내용을 보면 굿모닝 유예기간이 1월 31일까지 끝나기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파일럿 대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1월 31일까지 마감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기다려본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KYC 인증 좀 빠르게 조치를 해야겠죠. 참고를 좀 하시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횟집에서 파이 네트워크 결제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사용 가능 매장 이런 식으로 생태계 매장들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파이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이 스토어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는 527개 매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파이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되었다. 특별히 좋아하거나 감사하고 싶은 모더레이터가 있다면 메인 화면에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언급을 해달라라고 돼 있는데, 자, 다이안쥐 모더는 2018년 이렇게 돼 있죠. 2018년에 파이에 가입을 했다. 2019년부터 7월 18일부터 마이닝 채굴을 시작했다라는 이런 부분 참 오래된 유저예요. 그쵸? 다이안쥐도.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다이안쥐님께도 좀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디안지라고 해야죠. 디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일을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고 SMS가 더 이상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이게 약간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메일 있죠. 메일에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열쇠 표시 있던 거 기억하시죠? 열쇠 표시 이렇게 있던 거. 그 열쇠 표시가 이거 반대인가요? 아무튼 열쇠 표시가 바로 이 이메일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을 갖다 암시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뭡니까? 트위터 유저가 늘어나고 있죠. 팔로워가.
혹시 아직까지 트위터 팔로우를 안 하신 분들은 트위터 팔로우해서 파이코인의 또 최신 소식들 누구보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솔라나가 310만 팔로워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솔라나도 굉장히 파워가 좀 강해졌다. 다른 데서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리플이 아니라 그 뭐랄까요, 격차를 벌려야 돼요. 누가? 이 파이코인이 격차를 좀 빨리 벌려야 된다. 왜? 솔라나 이제 리플도 빠르게 속도가 붙어서 올라오고 있고, 한편 뭐 사이비가 무서운 이유라고 해서 이거를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 같다. 왜? 파이에 대해서 조금만 욕하면은 그걸 가지고 부들부들대고 난리를 친다라고 해가지고 사이비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과격하게, 아니 잘못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파이의 발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사이비라고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런 좀 고정관념을 이분이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캔디님이 올린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밤늦게 정리하고 자려다가 제가 파악한 정보와 흐름 속에 제 생각을 올려놓고 몇 자 끄적인다 해서 캔디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발표가 이제 머지않아 있을 거다. 2차 마그 시점에 개발자의 질문에 곧 있을 OM, 오픈 메인넷 발표에서 명확히 알기를 바란다라는 코어팀의 답변이 있었다. 열거하지 않아도 오픈 메인넷 발표가 미리 있을 것이라는 창립자들의 얘기를 몇 차례나 올렸으니 다들 아시겠지만 해서 1분기 또는 미리 발표, 또한 코어팀은 다시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했다. 만약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오픈 네트워크 발표를 통해 유예기간 연장 논란을 상쇄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한 이거 코어팀의 심리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월 31일에서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코어팀은 최대한 더 많은 유저가 오픈 메인넷 전에 KYC와 마이그레이션 완료하기를 원한다. 뭔가 동일하게 보이는 유예기간 경고 문구가 업데이트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는데, 코어팀은 혼란을 일으킨 점을 인정하였고 이것이 코어팀이 의도한 부분으로 읽혔다라고 얘기하죠. 뭔가 1월 말까지도 또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굉장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자, 레퍼럴과 방패 인원에 더 많은 KYC를 독촉하기 위해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말입니다. 코어팀은 이러한 심리게임을 잘함. 그리고 이걸 심리게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대목은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것은 이어질 2차 마그의 필요성과도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오픈 메인의 직전에 직후에 더 많은 이들의 물량이 최대한 2차 마그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이죠. 여기서 제가 몇 차례 언급한 1차 락업에서 2차 락업이 연계되는 연속성을 깊이 물고 늘어지면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이렇게 사치해야 되지만, 포인트를 간략하게 하나 짚어보면 많은 물량이 오픈 메인넷 그리고 가격 형성 후에 필연적으로 더 적게 락업이 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이 물량을 락업시키기 위해 2차 마그 진행이 오픈 메인넷 직전 직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지 추측을 해본다라고 얘기하죠. 이분도 나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락업을 지금보다 훨씬 덜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유통량만을 고려해서 2차 마그를 늦게 원하지만, 역설적으로 유통량을 고려한다면 2차 마그를 가격 형성 전에 만드는 것이 미래를 볼 때 코어팀에서는 이득일 수 있대요. 그리고 오픈 메인넷 이후에 채굴 속도는 급격하게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근데 급격하게 내려간다고 이미 채굴된 양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 양이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가격적인 측면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긴 저는 솔직히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단 2차 마그가 오픈 메인넷 직전 오는 직후라고 하는데 저는 직후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음 내용 보면 100개의 디앱은 1천만 마그 시점에 생길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탈리아 미나토어 메가모더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을 확신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1000만 마그는 이미 하루 평균 2만 개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2월 말에 다가갈 때쯤 달성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달성할지도 모른다. 12월 OM 발표 논란 때 20만 마그 속도를 잠깐 보여준 것으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코어팀의 심리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심리게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코어팀이 아니라 우리 파이오니어까지 좀 속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런 의문점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임시 KYC와 롤백을 조정할 알고리즘은 계속 업데이트 중이고 이것이 배포된다면 많은 이들이 KYC를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드 보상, 이걸로 인해서 니콜라스의 발언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특별한 노드 버전 개선 없이 알고리즘 배포로 해결할 수 있다. 쭉 내용들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AMA가 아니고 일부러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다시 한번 보기 위해 원본을 올리진 않았다. 내용을 아시는 분은 출처 표기와
정보 업로드의 신뢰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한지 아셨으리라 생각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대기업 관련 이야기를 퍼뜨린 후에 유튜버가 사용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밴드에서 논란이 있던 유튜버라고 하는데 뭐 밴드 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제 익스플로러 파이 가보면은 950만을 넘겼다. 그래서 앞으로 50만 명만 더 이렇게 달성을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49만 5천 명이 좀 안 돼요. 그 인원만 달성을 하면 뭡니까? 오픈 메인넷에 대한 조건 완료되기 때문에 역시 예상한 대로 2만 명씩이니까 2월달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발표가 난다면 좋겠지만 일단 좀 더 기다려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다음 달에는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